관계 당국이 공주에서 독도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탑승자 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단 저희가 정지훈 기자를 통해서 사고 개요를 좀 들어봤고 먼저 좀 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륙은 일단 정상적으로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헬기 이륙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비행 거리는 약 300m 안팎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비행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독도 경비대 관계자들이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네. 이분들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고도가 점점 높아지거나 그대로 평행을 가야 되는데 점점점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봤는데 결국에는 바다까지 그래 비스듬하게 그렇게 추락이 돼버렸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1분도 안 됐습니다. 네, 목격자의 좀 증언을 보면 이륙 직후의 상황이 조금 이례적인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8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추락 원인에 대해서 혹시 지금 나온 얘기가 있을까요?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현재 해경과 소방청, 군 당국 등이 현장에서 공조해서 수색 작업 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고가 난 헬기가 소방청 소속이다 보니까 이번 사고와 관련한 대응은 소방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교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좀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소방청에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 소방청도 아직까지는 확인되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고는 해상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육상이 아니고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보니까 원인 조사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방당국은 추후 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고가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비행 조종 실수로 인한 것인지 조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헬기가 프랑스에서 만든 기종이라고요? 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현재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헬기는 프랑스산 총 30대인데 프랑스산이 10대, 그리고 이탈리아산 6대, 일본 6대 등 순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헬리콥터의 기종은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유로콥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EC255 기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소방청이 주문 제작을 통해서 2016년 3월 들여온 기종입니다.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약 3년 6개월 정도 활용이 된 셈인데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리콥터의 수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소방청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헬리콥터는 따로 수명이 있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한 25년에서 30년 정도는 사용한다고 하니까 3년 6개월 정도 쓴 거면은 그렇게 오래 사용한 건 아닌 편인데 그러니까 부품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품을 교체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25년에서 30년 정도는 쓴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소방당국에 이 같은 기종이 한 대 더 있다고 하는데 그 기종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번 사고가 난 헬기는 2016년에 3월에 들어온 기종입니다. 영남권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헬기였는데요. 소방당국에서는 같은 기종 헬기가 한 대 더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한 대는 2010년에 들어왔는데 이 기종은 지금 수도권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큰 문제 없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다만 찾아보니까 이번 사고 전에도 우리 소방당국 소속 헬기가 추락 사고가 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올해 2월 경남 합천에서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 등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특히 2014년 7월 광주에서 세월호 참사 지원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 헬기가 추락해서 소방대원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2014년 사고가 났던 헬기가 이번 사고와 같은 기종은 아니지만 EC225를 만든 유로콥터사에서 만든 AS365라는 기종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2014년 사고는 기체 결함이나 이런 문제로 인한 사고는 아니고 조종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지금 가장 이제 시급한 게 이 수색 작업이 아닐까 싶은데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고 직후에 독도 경비대 등이 현장에 투입돼서 수색 작업을 현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독도 경비대는 주변 어선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경비대 30명 전원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워낙 어두운 상황이다 보니까 수색이 원활치는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독도 경비대뿐만 아니라 소방당국과 해경, 공군과 해군 등 인력 총 300명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함정 등 선박 19척과 항공기 8대도 현장에 지금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도 수색 작업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 밤사이에는 시야 확보가 힘들었던 데다 독도 인근 해상에 파도가 세고 물살이 빨라서 수색에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소방당국은 우선 세월호 참사 때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때 투입했던 심해 잠수 요원 8명도 현장에 투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아울러 국방부도 잠수사 45명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날이 밝으면 현장 상황을 점검해 보고 수중 수색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뿐만 아니라 오전부터는 해상 상황도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고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또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현재 포항 남부소방서에 사고 수습대책본부를 꾸린 상황인데요. 오전 8시 반 이곳에서 첫 현장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의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날이 밝고 있으니까 수색 작업에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낙연 총리가 또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어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은 어선과 상선, 또 관공선 등 사고 주변 해역을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을 동원해서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네. 박현우 기자의 얘기대로 잠시 후에 8시 반에 현장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브리핑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기자는 잠시 대기를 좀 해주시고 저희가 브리핑 전후에서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현우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